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라크가 이란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친미 성향의 총리 지명자가 축출됐고, 이제는 러시아제 S-400 미사일을 포함한 러시아제 무기 도입이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5주 사이에 2명의 총리 지명자가 낙마하며 친이란 시아파 정치 세력의 입김이 커지고 있는 이라크가 러시아제 무기 도입 사업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이라크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제인스가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알-샤바흐 등 이라크 현지 언론은 최근 이라크 의회 국방위원회가 러시아제 장거리 방공 시스템인 S-400 도입을 의결하고 무기 구매를 위한 건의서를 총리실에 제출했다며 현재 공석인 총리가 취임하면 이 건의서가 결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친미 성향의 총리 지명자 알-주르피 의원이 총리 지명자 직에서 사퇴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초 이라크는 지난해 12월 아딜 압둘 마흐디 전 총리가 사퇴하고 후임으로 무함마드 타오피크 알라위 전 통신부 장관이 총리로 지명됐지만 시아파의 반대로 낙마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알-주르피 의원이 새롭게 총리로 지명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신임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에 보내서 알-주르피 지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퇴 공작을 폈고, 결국 알-주르피가 사퇴하면서 이라크 전국은 이란이 통제하는 시아파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통제하는 시아파가 이라크의 전국 주도권을 쥐면서 이라크의 반미 노선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인데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기를 둘러싼 무기를 매개로 한 지금 이제 정치 이야기인데요. 이라크는 그 후세인 정권을 축출한 미국이 친미 정권을 수립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FA-50도 판매하고 이런 성과도 거두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란의 이 쿠드스군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란 외에 아랍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시아파들을 결집을 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결집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쿠드스군이 하는 역할이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이 폭격으로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신임 쿠드스군 사령관을 또 폭격을 했는데 쿠드스군 사령관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라크가 지금 최근 5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총리가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친미 성향의 정치인인 통신부 장관, 그러니까 무함마드 타오피크 알라위를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아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알-주르피라고 하는 사람을 총리로 지명했는데, 이 알-주르피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이중국적자죠. 당연히 친미 성향이겠죠. 이것도 안 된다고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낙마를 했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친미 성향의 정치인 2명이 낙마를 한 것은 이제 시아파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아마도 이제 시아파의 정치인이 총리로 지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승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S-400 미사일은 당연히 러시아제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제 전투기, 또 우리 한국제 전투기 이런 걸 쓰고 있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미 성향으로 갈아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터키가 S-400 도입해가지고 미국하고 완전히 갈라설 뻔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라크는 완전히 이제 반미로 갈아타는 것이고, 이 배경에는 이란의 시아파를 이렇게 장악하는 쿠드스군의 활동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쿠드스군 사령관이 제거가 되고, 또 이번에 또 쿠드스군 사령관을 폭격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국제 정세를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라크는 완전히 반미 국가가 되고, 지금 이라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군 기지들 철수 요구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중동 정세가 좀 험악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와의 극심한 전력 격차 때문에 최근 기갑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 파키스탄이 결국 중국제 전차 구매를 강행했습니다. 또 빚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폭발 반응 장갑 옵션이 추가된 중국제 VT4 전차를 인수하기 시작했으며 전체 도입 수량은 100여 대에 달한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몽골 지역의 바오토우 전차 공장에서 생산된 이 전차는 지난해 7월 주문된 물량으로 알려졌는데요. 극심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파키스탄은 이 전차 구매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차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북방공업, 즉 노린코가 생산하는 수출용 전차인 이 VT4는 중국 육군의 최신형 주력 전차인 99A형 전차를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인데요. 태국과 나이지리아 등이 이 전차를 수입해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차는 125mm 활강포와 자동 장전 장치, 반응 장갑 등을 갖추고 서방 측 3.5세대 전차 수준의 성능을 낸다는 것이 노린코의 주장인데요. 파키스탄은 인도가 1480여 대에 달하는 신형 T-90 전차를 도입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이번 전차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요. 이 전차의 대당 가격은 최소 6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극심한 외화 부족으로 외국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총리실 관용차까지 팔고 있는 파키스탄이 6천억 원이 넘는 이 신형 전차 구매를 결정한 것을 놓고 현지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제법 잘생긴 전차, 이게 VT4인데요. 수출용 전차입니다. 중국은 99A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 그 중국의 99A보다 좀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여기 이제 앞에 뭔가 박스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폭발 반응 장갑입니다. 적의 그 대전차 고폭탄이 딱 날아오면 여기 이제 메탈 제트가 있어가지고 철갑을 적중하면 철갑을 뚫고 확 해서 이제 메탈 제트가 뿜어져서 녹여버리는, 그래서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이런 포탄이 대전차 고폭탄인데 거기에는 메탈 제트, 또 이제 RPG-7 이런 것들도 다 메탈 제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메탈 제트를 여기에 있는 폭발 반응 장갑이 맞아서 폭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구형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최신형 기술 같으면 우리 K2 전차처럼 복합 장갑 넣어가지고 장갑이 이제 철갑도 있는데 또 복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메탈 제트를 다 또 흡수해버리고 분산시켜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복합 세라믹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이 적의 관통력을 또 약화시키고 더 우리의 방어력은 더 강화시키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철갑에다가 폭발 반응 장갑을 갖다 붙인 것으로 봐서 대단히 선진 기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중국제 무기도 이제는 대단히 싸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벗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K2 전차가 한 85억 정도 하는데 이게 한 60억 정도 하니까 이제는 되게 싸네 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지금 구제금융 신청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총리실에 있는 관용차 중에서 좀 이제 예비용 차량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비 감당하기 힘들고 또 약간의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까지도 지금 중고시장에 내놓고 팔고 있는 파키스탄이 6천억 원이 넘는 이런 무기 구매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빌리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중국의 1대1로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거들나버린 나라죠. 그런데 또 인도와의 그 군사력 경쟁을 위해서 다시 또 자기네들 거들내버린 중국에게 또 이렇게 차관을 빌려야 되는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인도가 T-90 전차, T-90S 전차 1000대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또 추가로 그것보다 훨씬 더 개량되고 더 좋은 T-90 MS 전차를 또 480대를 또 추가 계약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은 아이쿠야 이거 큰일 났구나. 파키스탄이 지금 얼마나 열악한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과거에 유고슬라비아였죠. 그 유고에서 이제 독립을 한 그 세르비아가 가지고 있던 T-55 전차 282대를 그 T-55가 언제적 T-55입니까? 1960년대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중고로 도입해서 자기들이 고쳐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빚을 내서 전차를 또 신형 전차지만 더 사야 된다니까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이 경제력과 국방력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좀 우려스러운 건데요.
중국이 J-15를 대체하는 차세대 항공모함용 전투기로 결국 FC-31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업체 제한 시제기에 불과했던 이 전투기에 최근 중국군 도색이 치레적이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선양항공공업에서 자체 개발한 FC-31 스텔스 전투기가 최근 노란색 프라이머 도색을 벗고 인민해방군의 저시인성 회색 도장을 칠한 것이 발견됐으며, 이는 이 전투기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제인스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새로운 도색을 한 이 전투기가 언제 어디서 촬영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현재보다 훨씬 이전에 촬영된 사진이 이제야 공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 전투기가 J-15의 후속으로 등장한 함재 전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이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훔친 F-35 기술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지난해 J-15의 후속 함재 전투기로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해드린 바와 같이 J-20은 중량 문제와 엔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보다 가벼운 FC-31이 대체 기종으로 부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이 FC-31을 함재 전투기로 사용할 경우에 미 해군의 오리지널 F-35C와 중국의 짝퉁 FC-31이 대결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호사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전투기가 FC-31입니다. 수출용으로 선양항공공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FC라는 앞에 명칭이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군이 제식 채용하면은 J라는 이름이 붙겠죠. 그래서 뭐 J31이 되든지 아니면 뭐 J21이 되든지 뭔가 이름이 붙겠죠. 이제 이런 건데, 이 FC31이 이렇게 다시 재등장하게 된 것은 J-20 스텔스 전투기 대형이죠. 이게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이 스키점프대 방식인데, 그러려면 순간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내줘야 스키점프대에서 점프를 할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점프하다 그냥 바닷속으로 꼬르륵 해버리겠지 않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 사출기를 쏴주는데 여기는 스스로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J-20의 엔진을 이스델리에 30이라고 지금 러시아의 수호이 57에 들어가는 그 엔진을 수입해서 갖다 넣고 싶었는데, 그 이스델리에 30이 계속 지금 추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기술을 제대로 내줄 리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과거에 수호이 27에서 절취를 했던, 훔쳤던 기술로 만든, 그게 들어있는 이제 AL31 엔진이죠. 그걸 가지고 중국이 짝퉁으로 만든 WS10 엔진, 이걸 이제 개량을 해서 WS15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 출력이 한 30% 깎여서, 오리지널보다 한 30% 깎여서 나오니까 J-20이라고 하는 37톤이나 달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덩치를 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델리에 30, 수호이 57 것도 지금 안 될 것 같고 해서 결국 이 FC-31을 재소환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FC-31에 들어간 엔진은 WS-13이라고 하는 엔진이에요. 이것도 이제 과거 러시아제 RD-33이라고 하는 엔진을 또 중국이 자체 개량, 개조, 또 뭐 사실은 뭐 지적재산권 가져온 거죠. 그렇게 한 엔진인데, 이건 뭐 워낙 생산이 많이 되어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힘은, 출력은 WS-10, 즉 AL31보다 좀 약하지만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 FC-31이 덩치가 좀 작기 때문에 아주 신뢰성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될 것 같고요. J-20은 저는 사실은 뭐 별로 무섭지 않은데, 이건 조금 무섭습니다. 왜냐, 여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F-35 기술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F-35의 기술을 해킹해서 가져가서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전투기가 있고, 엔진은 신뢰성이 높은 엔진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겁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J-20을 항공모함 전투기로 중국이 계속 밀어붙이길 바랬는데, 이걸로 갈아탄다면 중국의 항모전단이 어느 순간에 조금 위험한 그런 세력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또 한번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